안녕하세요. 발칙한 경제의 조영근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 차량을 같이 시승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모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업데이트됐는지 또 폴스타2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튀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가지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된 그릴을 사용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크게 준 것 같고, 안에 보시면 이제 폴스타라고 써 있는데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차 크기 정도는 이제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SUV 아니냐 소형 SUV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고나 이런 거 보면은 SUV보다는 확실히 작아가지고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차가 이 색상이 주피터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폴스타2가 되면서 새로 나온 색상이거든요. 주피터랑 스페이스 색상이 추가돼가지고 총 6종의 색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기본 색상 이외에 다른 색상을 할 때 옵션 사항으로 한 1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색상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우리나라 고객들한테는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업데이트된 거는 이 휠인데, 휠도 이제 19인치 휠이 새롭게 이제 바뀌면서 외관에서는 휠과 이런 색상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타2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디자인적인 게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라고 했는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임을 보면은 프레임이 없이 유리로 꽉 채운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뒤가 굉장히 잘 보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세단이지만 이렇게 높게 쌓아서 적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다른 중형 세단보다는 확실히 적재할 공간이 널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이 좀 잘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얘도 한 번 더 열면은 여기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 디테일인 게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을 잘 하면서도 이렇게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폴딩이 되니까 이렇게 눕혀가지고 하면 짐을 더 크게 실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디테일을 잘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룸에 트렁크라고 하는 걸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좌석에 추가 수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외관이나 이런 거 다 살펴봤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을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저는 뒷좌석에서 좀 불편했던 게 탈 때 여기 머리가 닿더라고요. 이렇게 이 내부에서 탔을 때 이제 머리 위에 공간이 뭐 주먹 하나 넘게 남아가지고 공간감은 좁진 않은데, 타고 내릴 때 여기가 머리가 닿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살짝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는 이제 볼보의 그 아이덴티티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 안전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볼보의 그 CMA 플랫폼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하고 이제 전기차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볼보에서 쓰는 그 CMA 플랫폼으로 차량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조석과 뒤에 탑승한 승객이 측면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버텨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맞춤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충격이 있을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에 실내 디자인 중에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스피커인데, 보시면 이제 스피커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련된 느낌으로 잘 차용해놨고 깔끔하면서도 실용성이 높게 잘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석으로 가가지고 운전석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딱 앉으면은 스티어링 휠,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폴스타의 마크가 들어간 변속기, 이 정도가 전부고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많이 디자인적 요소들을 넣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폴스타 마크가 살짝 보이게 안쪽에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약간 디자인적 디테일이지 않을까. 양쪽에도 이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살짝씩 둬가지고 컵홀더가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 거니까. 컵홀더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어야지 컵홀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컵홀더는 2개였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이게 컵홀더가 2개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면은 무선 충전도 바로 되고, 주차하시거나 이제 주행할 때도 360도 카메라 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주행 보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첨단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앞에도 볼 수 있고 측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전에는 제가 친한 동생한테 차를 많이 소개해주고 이제 추천해주려고 시승을 해봤는데, 그 친구가 차를 샀는지 어쨌는지 이제 연락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차를 그냥 제가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이제 시동이 걸렸잖아요. 이제 지금 시동을 거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이 차는. 폴스타는 스웨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스웨덴 브랜드냐 중국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폴스타가 볼보 산하에 있는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볼보랑 지리자동차랑 같이 합작으로 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볼보도 이제 지리자동차 그룹한테 인수가 됐고, 또 그 지리자동차랑 볼보랑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 회사니까 지리자동차 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독립법인으로 스웨덴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스웨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볼보에서 나오다 보니까 볼보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쌓아놓는 형식이거든요, 배터리를. 큰 충격을 받으면 이 배터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차에서. 그럼 이제 차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차에 이제 운전자한테는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요즘에는 뭐 차 빨리 달리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따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좀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할 때 드라이브 모드 바꿔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포츠 모드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아쉬워할 수 있는 게 이게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없어요. 그 이유가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 대신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스티어링을 내가 가볍게 단단하게 표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원페달 드라이브, 크립 모드도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티어링 느낌이나 뭐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이나 크립 모드 이렇게 사용하면서 운전자한테 맞는 그 최적의 느낌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엑셀을 밟고다가 딱 뗐을 때 내연기관은 쭉 나간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꿀렁거림 같은 게 있는데 느낌이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고 크립 모드를 꺼볼게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다가 이렇게 떼도 이렇게 그냥 쭉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준으로 하고 크립 모드를 끄면은 엑셀을 밟다가 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회생제동. 엑셀에 동력이 안 가니까 그 동력이 안 가는 걸 차단하면서 다시 이제 전기 그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회생제동을 사용하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보통 10%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이 동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운전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크립 모드를 켜면은 그냥 내연기관차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엑셀 떼고 있어도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한테 되게 최적화된 운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여기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찾기 어렵게 돼 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는 되게 직관적으로 차 모양 눌러서 어시스트 누르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뭐 주행 성능 면에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무난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주행 성능은 갖춘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운전할 때 느낌은 뭐 시트가 편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스티어링 휠이 살짝 좀 큰 느낌이 들어요. 위로 튀어나온 게. 그래가지고 살짝 이 아래 시야에서 걸리는 느낌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토레스 때 찍었지만 살짝 네모난 느낌으로 줬잖아요. 그렇게 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싱글 모터냐 듀얼 모터냐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이제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터가 하나 있는 거고, 듀얼 모터는 앞뒤로 모터가 두 개 하나하나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싱글 모터는 이건 앞쪽에 있어가지고 전륜 구동인 거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륜 구동이 되는 거죠. 앞뒤로 둘 다 모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78kWh 그 정도 용량인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한 417km. 듀얼 모터로 하면은 이제 배터리 크기 용량은 똑같은데 모터를 두 개 쓰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344km 정도 나와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로 봤을 때는 다른 차들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 힘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싱글 모터 같은 경우보다도 듀얼 모터가 좋은 점은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렇게 토크나 뭐 이런 게 훨씬 좋다 보니까 주행 성능이라고 할까요? 제로백도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치고 나가는 힘이나 이런 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못 느껴서 개인적으로는 듀얼 모터보다는 싱글 모터가 더 낫지 않나. 제가 이 싱글 모터가 더 낫다고 한 이유 중에 또 제일 큰 이유가 전비,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로 말하면 이제 연비인 건데, 싱글 모터 하면은 이제 복합 기준으로 이제 공식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4.8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듀얼 모터로 하면 3.8km 정도 돼요. 킬로와트 시당. 요즘에 나온 차 중에 이제 전비가 좀 가장 우수하다는 이제 나오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거의 6.1km 정도 나오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내가 4.8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3.8은 너무 좀 전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듀얼보다는 싱글 모터가 전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행 가는 거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도 궁금하실 텐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모터는 이제 5,490만 원부터 시작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5,500만 원 보다 낮아야지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490만 원으로 하면서 이제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5,99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수입차인데도 굉장히 가격이 되게 가성비 좋게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언5에서 이것저것 옵션을 더하다 보면은 이 차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이 차가 오히려 낮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 가격대다 보니까 다른 수입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죠, 이 차가.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전기차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파킹을 하고 내리시면은 시동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이 폴스타2가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점은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만들어낼 때 나오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1350kg이나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폴스타 브랜드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행하기 편하게 돼 있어서 주행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운전에 좀 미숙하다, 내가 차에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도 이 차를 타면은 그래도 좀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 크기도 그렇게 좁지 않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아기가 많지 않은 가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폴스타의 이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이 세련된 느낌,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치기 여러분들은 이 차를 산다 안 산다